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렬의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할 예정인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이 지나고 2023년도가 왔습니다. 올해 이제 거래일이 한 2거래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일, 3일 일단 주가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는 좀 어떻게 실적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주가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몇 가지 좀 보도록 할 예정인데 자, 우선 이 기사를 보겠습니다. 혹한기 들어선 반도체는 빠지고 원전, 방산, 수출 힘준다. 원전, 방산.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태조 이방원 그랬죠. 태양광, 조선, 이치전지, 방산, 원전 시대예요. 올해도 태조 이방원 시대인가. 자, 이치전지는 동의하고 조선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방산도 긍정적이고 원전도 좋습니다. 자, 태양광은 올해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도. 자, 일단은 반도체가 좀 빠지면서 태조 이방원이 그 반도체 자리를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자, 일단은 투자 유망 업종 IT 섹터 헬스케어 보고 있고 이베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제 필수 소비재 중국 쪽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면 좋겠죠. 그리고 대신 보면은 이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나와 있고 키움은 이차전지 반도체 중국 수혜주 필수 소비재랑 중국 수혜주 좀 겹치죠. 자, 메리츠 이차전지 반도체가 투자 유망 뭐 그 자리를 완전히 뺏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번 연도 3분기가 저점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수소, 풍력, 태양광 쪽 되겠죠. 하나, 원전 그리고 로봇도 좋습니다. 자, 태양광, 배터리, 방산, 미래에셋에서 찝은 것들이고 하이투자는 건설기계, 방산, 중국 수혜주. 건설기계 하면 두산밥켓이 또 있죠. 삼성, 이치전지, 반도체, 조선, 기계, 전력장비, 한국투자는 은행, 경기 방어주. 이번에 그래도 상고하저가 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은행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 인상 기존에 일단은 이어지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경기 방어주, 금리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경기 방어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필수 소비재도 마찬가지예요. 방어주. 경기를 방어를 하고 중국 수혜주도 중국의 리오프닝 결국에는 방어주 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방어주 중에 포함이 되는 게 방산 원전도 방어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치전지 반도체 경기 방어주 은행 보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이치전지 반도체 이렇게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 좀 이렇게 섞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게임 같은 경우 게임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오픈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게임 관련 업종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유한타는 반도체 유통 면세 화장품 이것도 중국이죠. 하나투자 소재 쪽 유진투자는 방산 철강 바이오 철강도 중국 영향이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출 잘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 바이오 중국 바이오 좀 이쪽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이치전지, 반도체, 전자부품, 중국 수혜주.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딱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가 결국엔 중국 태조 이방원, 중국과 태조 이방원,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 그리고 뭐 이 게임은 패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은행 쪽. 이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반기 증시는 누가 될 것인가. 저는 일단은 원전이 거기에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리고 방산도 우리 상고, 하고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겠죠. 그만큼 올라가면은 주가가 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니까. 자, 일단은 올해 여전히 투자 유망 업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이 전망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 회복과 함께 하반기의 반등이 유력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게 금리 인상 기조들이 따로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하반기 9월 달쯤부터는 마지막 동결이 될지. 일단은 2월부터 한 차례 0.25 그리고 3월에 0.25 이런 식으로 한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 동결이에요. 동결이 돼서 이게 금리 인상이 7월까지는 일단 동결일 것 같은데 시장에 보고 있는 게 금리 인하가 이전 수준까지의 인하가 9월이 될 것인가 아니면 9월까지 동결한 다음에 그 다음이 인하가 될 것인가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쯤 되면은 주가가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는 있겠죠. 일단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이치전지, 태양광, 방산, 조선, 원전 등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으로 꼽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 미국 핵심 원자재법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 가능성들이 이치전지 업종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이고, 자,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으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원전은 글로벌 에너지 독립의 유력한 방안이자 실제로 진행되는 산업으로 올해도 시장의 관심은 많을 것이다. 이게 이제 광산 채굴, 미국의 IRA에 따른 광산 채굴, 투산 밥켓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사우디 투자에 따른 수혜주, 건설 인프라 자재, 그리고 수소 쪽이다라고 포함하면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방산, 수소, 신재생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두산 디스카 파워가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 제트하고 맞손을 잡았다.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 자, 여기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가 세계적인 디지털 제어 시스템 업체인 JAT와 손을 잡았다. 새로운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찰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의 추가적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들. 자, JAT는 유럽의 유로존의 독자적인 원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 생산, 기획, 시공, 제공 담당하는 선두적인 업체다. 여기에서 두산 스코다 파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올해 대규모 해외 원전 수주를 가시화하면서 올해 대규모 해외 원전 수출을 가시화하면서 원전 역량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측 건설 공사,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사 받은 거를 우리가 얻어온 거죠. 하청으로 받아서 온 거죠. 자, 이를 발판 삼아서 체코, 폴란드 쪽에도 민간 원전이 좀 들어온 상태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 아랍이랑 같이 수소를 활용한 네옴시티, 수소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에 좀 관심을, 원전을 활용을 할 거다라는 그런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체코도 그렇고, 자, 뭐 이 외에도 터키도 있고, 뭐 필리핀도 있고, 루마니아도 있고, 각국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원전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은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세계의 원전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근데 여기서 러시아, 중국은 일단은 우리 라이벌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왜냐면은 민주주의냐, 뭐, 이 빨간색이냐, 이 정치적인 부분들은 좀 그런데, 일단은 국가의 그런 정체성에 따른 파벌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서 러시아, 중국은 일단은 걔네끼리는 걔네들끼리만 수주를 하고 자기들끼리만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사우디 쪽이 좀 중국이랑 러시아는 좀 친하긴 한데, 일단은 산유국들이니까 좀 친하긴 한데 미국이 있으니까 좀 사우디는 좀 그렇긴 해요. 자, 프랑스, 일본은 근데 원전이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제외. 그럼 결국에는 경쟁 국가는 미국이랑 프랑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은 우리 이제 2차전 원전 한국이랑 미국이랑 원전 동맹을 했잖아요. 뭐 물론 이제 메인 산업을 누가 갖고 가냐, 또 이제 하청은 누가 받냐, 여기에 따른 그런 것들은 좀 있겠지만은 프랑스가 가져가는 것보다 낫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국가는 프랑스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 기업으로 현재 총 34기의 원자로와 124기의 증기 발생기를 국내외에 공급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주기기를 공급하는 것들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럼 미국도 동맹이다라고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를 하고 보는 것들이 되겠죠. 자, 유안타 증권 연구원께서 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지난해 전망 보고서 2020년도는 393기가와트 전 세계 발전 용량이 2040년도에는 30% 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전 세계 가동 원전이 441기였으므로 이 전망대로 2040년도까지 130기 가량이 새로 신설되는 셈이다. 따라서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원전 수주가 본격화되고, 만약 한국이 해당 수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녹색 옷, 그린 텍소노미죠. K 텍소노미는 본격화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녹색 분류 체계 K 텍소노미에 따라서 올해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자, 여기서 녹색 분류 체계 기준이 영국보다는 유럽보다는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K 텍소노미에 포함되면서 일단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새해 업무 보고엔 어느 해보다 관심이 높아졌다. 삼성, 두산, 뉴스케일 파워 손잡고 영국 원전 시장에 동반 진출을 한다. 영국도 있었죠. 영국.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면은 소형 원전이잖아요. 소형 원전. 소형 원전 SMR에서 또 이제 납품을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들. 이 삼성, 두산, GS가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긴 합니다. 영국의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만간 원전 주기기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산업이 소식들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자,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의 재무구조 개선세가 뚜렷하다. 자,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거는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를 보겠습니다. 자, 실적. 올해 일단은 2분기, 3분기, 1분기, 2분기도 그렇고 지배주 순이익이 좀 적자가 좀 나기도 했었고 단기 순이익 두산마켓의 주가 연계 스와프 파생 상품 손실 때문에 적자가 좀 났습니다. 이게 회복을 한 게 3분기 실적이었죠. 4분기 올해 4분기 실적이 정상화가 되면서 앞으로 흑자가 계속 난다. 일단은 올해 이 적자가 좀 난다라고 해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본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 1245억 원 그리고 플러스 1분기 110억 원 그리고 1445억 원 310억 원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올 4분기에 실적이 나오는 게 1000억 원 수준은 적어도 되어야 1300억의 영업이 흑자가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연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529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1300억 원이네. 그렇죠. 자, 두산 밥캣,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주기기 원전 사업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고 본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해도 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적어도 3년 4년 중간 납입금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3년 4년 정도 이제 완공이 됐다라고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럼 당장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자회사의 캐시카우 두산 밥캣이 있죠. 두산 밥캣의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3분기에 잘 났었어요. 왜냐면은 환율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 자, 환율 효과가 지금 이제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4분기도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서 수산업을 하고 있는데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내년부터는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캐시카우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정상화가 되면서 위로 올라오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지만은 이번 4분기에는 이릅니다. 시기상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계약 실적에 반영되는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장기적인 부분들이고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주를 받았다,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 온핸드 수주라고 하잖아요. 이 온핸드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기술력의 관점을 갖고 있는 원전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소는 원전의 수주를 받고 실적에 반영이 될 때쯤 되면은 캐시카우 역할들 좀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두산밥켓 실적 환율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최대 실적을 좀 이어갈지 그런 부분들은 좀 미지수하긴 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수주가 들어왔다. 지금 이제 천일선의 주가가 조정을 받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전 수준까지 2017년도까지 주가가 회복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장기적인 흐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거는 원전 수주에 달린 상황들이지만 고무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까지 올해 상반기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하반기 수주 원전에 관련된 이슈들 계속 나와주는 것들을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열심히 한번 달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